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9-1강으로 십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십성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음양 오행에서부터 그 하나하나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십성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이 십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그 사주의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십성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성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용어의 명확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성이라는 이론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십신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육친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이 용어의 정확한 뜻부터 한번 밝혀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용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십성이라는 말이 있고 십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육친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용어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성이나 십신이나 뭐 이런 말을 주로 썼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십성, 십신, 육친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은 각각의 오행을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때 생극의 작용에 따른 주체와 객체의 상호관계를 비, 식, 재, 간, 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음양과 정편에 따라 10개로 분류한 것이 십성, 십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말하고 십신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십성하고 십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성, 십신은 그러니까 비식, 재간, 인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비식, 재간, 인에 일간을 포함해서 그 육신, 그러니까 이 5개의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육신 혹은 육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육신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육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주팔자가 있으면 여기에 자식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그리고 형제를 나타내는 말도 있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말도 있고, 남편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음양으로 또 나눠가지고 이 5개를 갖다가 10개를 십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비식, 재간인에다가 일간인 나를 포함하면 이제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육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성, 십신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뭐 육신이나 육친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성, 십신, 육신, 육친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이 육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육친이라는 것은 여기 친자가 가족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쓰여갖고, 이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십성과 육친을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친은 혈연관계, 가족관계만을 나타낼 때 육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십성이나 육친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사용하는 걸 보면은 가족 관계만을 나타낼 때 육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십성이라는 말이나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넣어서 그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십성인이라는 이 말 안에 식신이라든가 겁재라든가 이 말 안에 가족관계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십성, 십신, 육신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너무 혼란을 느끼지 말고 십성이나 십신이나 육신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그 파악을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공 기초 시간에 그 육친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공 기초 시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비경, 겁재, 식신, 상간, 편재, 정재, 평간, 정간, 평인, 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그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오셨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사주 해석을, 사주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전공 기초 시간으로 돌아가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 그리고 가족관계로 나타냈을 때에는 뭐 형제, 자매, 이 비견겁제를 형제, 자매로 나타내고요. 식신상간이라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식상운이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편재, 정재는 내가 극하고 내가 극하는 걸 이제 재성이라고 하고요. 그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재, 다른 것을 정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부인, 여자, 애인 이런 것을 의미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요. 뭐 어떤 책에는 편재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이 정재는 뭐 시어머니를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나와 그 가족, 나와 그 멀리 사촌 오촌 갈 게 아니라 나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요 정도까지만 그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주 분석을 하시면서 그 느끼시겠지만 이 편재 정재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팔자에 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자 사주에서 그게 편재거든요. 그러면 그 재를 갖다가 부인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애인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관이 하나만 있는데 관이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하나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편관을 내 남편으로 해석을 해야지 나는 남편이 없고 애인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해석을 하다 보면 그 편관이든 정관이든 편재든 정재든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요, 나를 극하는 것. 그래서 그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에 해당이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이라는 것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운이고요.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육친 개론에 의해 이 육친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분석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다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이 십성이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은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모두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그 십성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십성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성이라는 것을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친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곳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적성은 어떤지, 그리고 선천적인 기질이랄까, 무슨 재능 같은 거,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직장으로는 어떠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교육 등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사주를 이제 하나 올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갑오일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주팔자를 다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갑오라는 갑오라는 기둥을 한번 보면서 이분의 십성을 이용을 해갖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갑오라는 일주를 보면은요, 목생화 하면서 밑에 오화에 식상운이 있어요. 상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식상운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식신상간운이 밑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있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갑오일주면은 이제 밑에 오화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은 일지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여자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식애가 좀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을 아끼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식애가 유난히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일주에서요, 이 일간인 내가 목생화하면서 이 밑에 있는 오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것을 내가 생해준다는 것은 내 힘이 빠지는 거니까 내 힘을 빼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식신상간운이 깔려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활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활동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식신상간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활동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갑오일주하고,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하고 경자일주는 다르다고 봐야죠. 갑오일주도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고 경자일주도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활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경자일주보다는 갑오일주가 더 활동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오행의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목화토금수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기운과 화기운은 양의 발산에 작용을 하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음의 수용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금자가 잘 안 보이죠? 제가 그 하얀색으로 적었더니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목기운과 화기운은 양의 발산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요, 간조적이면서 사색적이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목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책임감은 더 많다고 봐야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책임감은 이 금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의 활동적인 것은 당연히 목기운과 화기운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똑같은 식신상관운을 깔고 있더라도 이 갑오일주와 경자일주다. 그러면 이 갑오일주가 더 활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능력이 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갑오일주는요, 목생화하면서 화기운을 생해주는, 그러니까 이 갑오라는 기둥 자체가 화기운이 강조된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목화토금수에서 이 화라는 것은 혈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그 신체에서 혈을 나타내요. 그리고 화라는 것이 그 불을 나타내니까 뭔가 돋보이려고 발산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갑오일주는 말하는 능력이 좀 발달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그 사주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식신사, 화기운이 식신상관운이 월지포함해서 3개나 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 말하는 능력이 자기 표현 능력, 그러니까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대단히 발달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관점은 그렇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분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이 갑오일주 자체가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출세욕이 강하다고 봐야죠. 내가 어떤 그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출세욕이 없다. 그런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오일주를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출세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직업 안정성 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약하냐면은요, 지금 그 식신상관운이 강하잖아요. 화기운이 강한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운은 뭘 극하냐면은요, 관성운을 극합니다. 관을 극해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장운, 공직운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도 그 직업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도 직업을 나타내고 식신상관운도 일하는 운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관이라는 것은 공직계통,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자체를 식신상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업을 자주 옮겨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운이 강하면서 그 관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가 어렵다. 즉 직업 안정성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보라는 일주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이 그 일간 밑에 일지에 상관원을 깔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보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재정이나 회계 뭐 이런 게 있고 영업이나 광고 쪽이 있다면 당연히 영업이나 광고 쪽이 어울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양의 발산의 성질이 있는 것이 가보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약간 좀 간조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재정이나 회계 쪽에 어울린다고 보고 이분처럼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은 그 영업이나 광고 쪽이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보라는 일주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모두 그 십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모두 찾아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성 이론이라는 것이 그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고 이것이 없으면 사주를 분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성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가족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친의 관점 그리고 그 사람의 흥미나 적성, 선천적인 기질, 재능 뭐 이런 것을 찾아내는 심리적 관점 그리고 이분의 뭐 신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밖에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십성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십성 이론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뭐 비견은 어떻고 식신상관은 어떻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견이 많을 때, 적을 때, 식신이 많을 때, 적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십성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전공 심화과정 제9-1강으로 십성 개론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